지난 10월 6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정기연고전 럭비 경기 행정 문제에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27일 우리 대학교 김용학 총장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학생들에게 발신한 메일의 내용 중 신촌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의 통합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내년부터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가 새로이 개편됩니다. 우리 대학교 백양로에 경비 인력이 일방적으로 감축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제30대 총여학생의 선거에 우리를 펼쳐 당신의 빛으로 프리즘이 연세 학우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는 기조로 출마했습니다. 제54대 총학생의 선거가 단일선거운동본부 커넥트의 선거 시행세칙 제106조 제1호와 3호에 근거한 자격박탈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13일과 15일 각각 국제캠퍼스와 신촌캠퍼스에서 제30대 총여학생의 선거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다섯째 주 YBS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6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던 정기연고전 럭비 경기 행정 문제에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6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정기연고전에서 우리 대학교 럭비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당일 티켓 배부에 혼선이 생기며 럭비 경기 행정 문제에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당일 우천으로 인해 선착순 티켓 배부가 취소되고 경기 입장이 3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체육부 페이스북 페이지는 사전 공지됐지만 현장 공지는 입장 시간이 지난 뒤에 이뤄졌습니다. 또한 입장줄이 명확히 안내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럭비 경기가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적은 좌석수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럭비 경기장이 보조경기장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정기연고전 주최기관인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의 협상력이 부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축구와 럭비는 같은 경기장에서 이뤄졌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목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엔 목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공사로 인해 축구와 럭비 경기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럭비 경기가 주경기장에서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는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잔디가 2013년부터 양잔디로 바뀌면서 이전의 한국잔디와 달리 스크럼으로 인한 경기장 손상이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경기장은 서울 이랜드FC의 홈구장으로서 보수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경기장 전면에 생기는 손상으로 인한 보수 비용은 총 예산의 2배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구와 럭비 경기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2014년에도 두 경기 모두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좌석수는 1159석으로 69,950석인 주경기장과 6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럭비 경기가 열린 목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비교해도 17배에 가까운 좌석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기장 선정 과정에서 선수들과 학생들을 위한 협상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지난 9월 27일 우리 대학교 김용학 총장이 원주 캠퍼스 학생들에게 발송한 메일의 내용 중 신촌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의 통합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교 총장이 지난 9월 27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학생들에게 발신한 메일의 내용과 관련해 양교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9월 19일 우리 대학교 총장이 원주 캠퍼스 채플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여태까지 하나의 연세가 아니었던이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답변한 겁니다. 발신된 메일에서 총장은 이번 제2기 대학기본 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된 원주 캠퍼스에 5가지 혁신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교와 원주 캠퍼스를 본분교 체제에서 원 유니버시티 멀티 캠퍼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항목과 학과, 학부, 단과대학 및 캠퍼스 간 장벽을 과감하게 낮추겠다는 항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항목들이 우리 대학교와 원주 캠퍼스 간의 캠퍼스 통합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양교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자 총장 측은 우리 대학교 총학 비대위와 진행한 면담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다며 물리적인 통합과 이원화는 불가능하고 원 유니버시티 멀티 캠퍼스는 양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원주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신촌 캠퍼스가 희생하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며 중대한 사안의 결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사안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학내 중대사에서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방적인 불통 행정이 이번 캠퍼스 통합 이슈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총장은 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 없다고 말했지만 고려대 총장의 연설, 혁신 인터뷰 등이 충돌하면서 학내 사회에 큰 불안을 주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연세대 캠퍼스 통합 전면 무효화를 위한 학생연대는 통합 및 캠퍼스화 추진과 관련한 학교 당국의 정보 공개 요구의안에 대해 100인안건 상정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 이슈에 관해 진행된 현황 및 계획, 원주혁신위가 섭외한 컨설팅 회사 관련 정보, 고려대학교와 상의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란 겁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10월 29일에 열린 중앙운영위원회는 원주혁신위에서 진행된 회의의 세부 내용 공개와 더불어 신촌 캠퍼스와 관련된 사안을 신촌 캠퍼스 학생 대표자와도 논의할 것에 대한 공식적 약속을 학교 본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학교와 학생 간 소통이 앞으로의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학교와 학생 양측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정은채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내년부터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가 새로이 개편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유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기 2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우리 대학교는 내년부터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가 새로이 개편됩니다. 현재는 졸업 요건인 필수교양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선택교양으로 구분되지만 내년부턴 대학교양으로 통합됩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선택교양들 중 심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과목들은 폐지됩니다. 우리 대학교는 이 과정에서 선택교양 중 필수교양과 중복되는 강의가 있거나 강의평가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폐지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종학 교학부 총장은 현재까지 선택교양은 필수교양에 비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나 통합을 통해 강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해인 2020학년도부터 현재는 필수 과목인 대학영어가 폐지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평가 방식으로 사용되어 오던 상대평가 원칙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상대평가 폐지를 통해 평가 방식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내어놓은 새로운 학사제도가 학생들에게 긍정적 변화이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최희호입니다. 학교 측과 우리 대학교 노동조합 측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 백양로에 경비 인력이 일방적으로 감축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교 백양로엔 6급 승진 시험과 더불어 경비 인원 감축 논란에 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이 일방적으로 감축됐던 겁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최다희 조직부장은 용역업체에서 10시 30분에 전체 퇴근하란 일방적인 지시를 했고 학교 사정상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면 노동조합과의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근무자는 전체 학교 경비 인원의 약 10%인데 이들이 빠진다면 학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인원을 채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김우성 총무부처장은 경비 용역 근무체계 변경에 학교는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건물 출입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무시간 변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비원들의 근로를 보장하기 위해 70세 정년을 지키며 정년퇴직한 인원에 대해서만 추가 채용하지 않는 방안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학생회관과 도서관, 학술정보관, 공학원 등은 무인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경비 노동자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6급 승진 시험으로 인한 우리 대학교 노동조합 측과의 논의 또한 진행 중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학교랑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 단체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 협약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 8급 승진 문제에 대해서 노력 중인데, 문제는 단체 협상 진행 중에 지금 돌발 변수가 발생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교 김우성 총무부처장은 노동조합 측 요구안에 대해 6급 승진 시험의 종류와 형태를 개선하여 피시험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완화하고 신입 직원의 초임 일부와 통상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생협약은 노동조합과 학교 간의 선의로 맺은 협약임을 밝히며 직원 노동조합과는 단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학교와 노동자 간의 갈등, 양측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노사 간의 화합을 이루길 바랍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제30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우리를 펼쳐 당신의 빛으로 프리즘의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제30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우리를 펼쳐 당신의 빛으로 프리즘이 단일 선본으로 출마했습니다. 총학생회 후보였던 커넥트의 자격 박탈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며 이번 선거엔 프리즘이 유일한 선본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선본 프리즘은 소통하는 총여, 굳건한 내실을 가진 총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총여란 세 가지의 기조로 연세 학우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는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선본 프리즘은 크게 신뢰, 문화, 삶, 교육, 소수자 연대, 그리고 국제 캠퍼스에 대한 6가지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신뢰 부문에서 프리즘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고 집행부 회의록을 해당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을 의무화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문화 부문과 관련해선 성평등 자치규약을 개정하고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및 성평등위원회를 지원할 거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삶 부문으론 불법 촬영 프리존 지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인권센터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여 학우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교육 부문에선 강의실 내 혐오 및 폭력 발언 아카이브 구축과 질병 결석계 인정 기준의 획일화를 학교 당국에 요청할 것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수자 연대 부문의 공약으론 성폭력 생존자 연대 모임을 진행하고 비건 학식이 더 많은 학내 식당에 도입되도록 노력할 거란 뜻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캠퍼스 부문에선 총여학생회 회장단과의 프리즘 타임을 통해 1학년 학우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총여학생회가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제30대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프리즘은 집행부 회의록 업로드 의무화,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총여학생회의 논의가 학우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투명한 총여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재개편 TFT를 이어가며 총여학생회 회칙 제정 TFT를 꾸려 총여학생회의 체계와 관련하여 연세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 총여학생회 모험에 대해 학생들이 제기했던 비판을 곱씹으며 보다 소통하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프리즘.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이 된 후 총여학생회 단일 선본 출마의 기추가 주목되는 지금 총여학생회 선거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YBS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54대 총학생회 선거가 단일선거운동본부 커넥트의 자격 박탈로 무산됐습니다. 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제54대 총학생회 선거가 단일선거운동본부 커넥트의 자격 박탈로 무산됐습니다.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된 바에 따르면 전선본 커넥트는 정 후보 백호인 씨의 1인 출마 형태로 입후보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8일에 중선관위는 해당 전 선본에 경고 3회 이상이 조치됨을 이유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커넥트의 선본 후보자 자격 박탈의 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중운위 논의 결과 커넥트는 선거 시행세칙 제106조 제1호와 3호에 근거해 만장일치로 선본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선거 시행세칙 제106조 제1호와 3호에 의하면 중운위는 선본이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선본이 중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중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의 경우 경고 2회 및 주의 6회가 부여돼 최종적으로 경고 4회가 누적됐으며 이 제재 조치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됐기에 제106조 1호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경고와 주의의 사유로는 정책자료집 내 허위사실 기재, 서류 정정 요청 미이행, 선본장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직접 문의, 입후보 등록 서류 미비, 국문 영문 정책자료집 내용 상의,
정책자료집 내 오탈자, 시각장애 학생용 정책자료집 미비, 성인지 교육 명단 미제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커넥트는 중선관위가 2차례 요구했음에도 정책자료집을 비롯한 입후보 등록 서류의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제106조 3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일부 익명 커뮤니티에선 해당 조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으나 중선관위 측은 해당 조치들이 세칙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선관위는 세칙과 회칙에 근거하여서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이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선관위에서 각 선본에게 내린 제재 조치 역시 세칙에 근거하여서 중선관위가 적절히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위에서 중선관위의 판단이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그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의 중선관위원이나 중훈위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 무산으로 우리 대학교는 지난 2년의 비대위 체제가 이어질 예정이며 제54대 총학생회 선거는 내년 3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자리는 그 중요성이 크기에 연세 학생 사회를 위한 학생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정은채입니다. 제30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과 15일 각각 국제캠퍼스와 신촌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학년도 제30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과 15일 각각 국제캠퍼스와 신촌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제54대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됐지만 제30대 총여학생회 선거엔 단일 선본 프리즘이 출마해 정책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연세언론출판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선 학내 언론단체와 플로어관 중의 질의응답을 통해 선본의 공약을 검토하게 됩니다.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선 전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평가, 회칙 제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프리즘은 전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전대 총여학생회 모음이 여성의제와 인권의식을 담은 정책들을 실행했지만 많은 시간을 정책 실행에 사용하지 못해 공약 이행률이 낮았던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며 기존의 비판을 토대로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는 기조화 정책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회칙 제정에 대한 질문엔 회칙 제정 TFT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고 인권센터 학생운영위원 의무화에 대한 우려엔 인권센터의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총여학생회 재개편 TFT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당선이 된다면 TFT 구성원을 기존 구성원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공약과 총여학생회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갔습니다. YBS는 지난 13일과 15일에 열린 정책토론회 모두 생중계를 진행했으며 생중계 영상은 YBS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2019학년도 학생회 선거는 전자투표로만 진행되며 오프라인 투표소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모바일과 PC를 통해 전자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학생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Y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제54대 총학생회 선거가 다시 한번 무산되면서 연세학생사회는 3년째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맞은 연세학생사회, 하루빨리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저희 YBS는 심도 있는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YBS가 연세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마지막 Y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